저녁 7시 잠실 롯데타워 1층 카페였습니다. 박정숙은 창가 자리에 앉아 핸드백 안에 앨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27회 동안 모은 사진들이었지요. 아들 윤재민의 첫 돌, 초등학교 입학식, 대학 합격증을 든 얼굴,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랜 페이지들이었습니다. 어머님, 늦어서 죄송해요. 한서연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베이지 카디건을 걸친 모습이었어요. 미소가 환했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도 방금 왔어요.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정숙은 앨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일 결혼식이니까 이걸 미리 전해주고 싶었어요. 재민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서연 씨도 알면 좋을 것 같아서요. 서연은 앨범을 펼쳤습니다. 몇 장을 넘기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소는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낮아졌지요. 어머님,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숙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뭔데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저희가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내일 결혼식에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잔을 내려놓지도 들어올리지도 못한 채였습니다. 뭐라고요? 저와 재민 오빠, 둘만의 시작이었으면 해요. 가족은 저희 둘이면 충분하거든요. 서연의 표정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차분했지요. 정숙은 입술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재민이는 알아요? 오빠한테는 제가 말할게요.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못 오신다고요. 정숙은 앨범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웃는 얼굴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사진들이 낯설어 보였어요. 27회가 한 문장으로 지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어머님은 어머님이시죠. 하지만 이제 우리 가족은 아니에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디건을 챙기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내일 행복하게 출발하고 싶어요. 어머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타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인데 자신만 사라진 것 같았어요. 박정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27에 결혼해서 이듬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 과장이었지요. 월급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정숙은 동네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김치를 썰고 밤 9시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재미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림을 잘 그렸고 중학교 때는 책만 읽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법학에 관심을 가졌지요. 정숙은 재민의 학원비를 대려고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식탁에 반찬을 차려놓고 재민이 공부하는 모습을 거실에서 지켜봤습니다. 엄마, 나 서울대 갈 거야. 재민이 고3 때 한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갈 수 있어. 엄마가 믿어. 재민은 합격했습니다. 로스쿨도 나왔습니다. 로펌에 취직했고 작년에 한서연을 만났지요. 정숙은 서연을 처음 봤을 때 좋았습니다. 말투가 공손했고 재민을 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어머님, 재민 오빠 정말 잘 키우셨어요. 서연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정숙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27회를 인정받는 기분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카페에서 들은 말은 달랐습니다. 가족은 저희 둘이면 충분하거든요. 정숙은 버스를 탔습니다. 창문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56살의 얼굴이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있었고 입꼬리가 처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손에 든 앨범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침대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옷장 문을 열었어요. 파란 드레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내일 결혼식에 입으려고 산 옷이었지요. 가격표가 아직 달려 있었습니다. 정숙은 드레스를 만졌습니다. 부드러운 천이었습니다. 그대로 두고 옷장 문을 닫았어요. 앨범을 침대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저 집의 가족이 아니구나. 목소리 없이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슬프다기보다는 허망했어요. 27년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결혼식에 가지 않기로요. 아들의 엄마가 아니라 박정숙 한 사람으로 서기로요. 잘린 자리에서 물러나기로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였습니다. 정숙은 눈을 떴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재민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멈췄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었습니다. 정숙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계가 6시 10분을 가리켰습니다. 결혼식은 11시였지요.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좋은 날씨였어요. 결혼식 날씨로는요.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파란 드레스가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도로 걷었습니다. 대신 회색 트레이닝복을 꺼냈습니다. 평소에 입던 옷이었지요.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언니였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9시가 됐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숙은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정수가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뛰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아? 결혼식이 취소됐대. 정숙은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재민이 결혼식 말이야. 취소됐다고. 언니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가족 단톡방이었습니다.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파토 났대. 신부 쪽에 문제 있었나 봐. 재민이가 식장 나갔다던데. 정숙은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요? 한 30분 전? 10시 반쯤. 무슨 일인데요? 언니가 말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신부 쪽에서 뭔가 들통났대. 재민이 친구가 식장에서 사진을 들이밀었다던데. 정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10시 재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은 받았습니다. 엄마, 재민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가라앉아 있었어요. 재민아, 엄마. 어제 서연이 만났지?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가 그랬어. 엄마한테 결혼식 오지 말라고 했다고. 엄마가 왜 안 온 줄 알았어. 그런 말 들었으면 올 수 없지. 재민이 숨을 쉬었습니다. 긴 한숨이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몰랐어. 재민아. 무슨 일이야? 재민이 말했습니다. 결혼식 30분 전이었어. 대기실에 있었는데 대학 동기 성훈이가 들어왔어.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지. 사진이었어. 엄마, 서연이가 회사 상사랑 찍힌 사진들.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언제부터래? 석 달 전부터라던데.
성훈이가 우연히 알게 됐대. 그 상사가 자기 형이라고. 그것만이 아니었어. 성훈이가 조사를 했대. 서연이 아버지 회사가 작년에 부도 났었어. 빚이 10억이 넘는데,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혼인계약서. 성훈이가 그것도 확인했어. 이혼 조항이 있었대. 5년 내에 이혼하면 내 수입의 70%를 서연이한테 송금하는 거. 70%. 응. 나도 몰랐어. 엄마. 서연이가 변호사 친구한테 맡겼다고 했거든. 나는 그냥 사인했어. 믿었으니까.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나 바보였어. 진짜 바보였어. 재민아. 엄마한테 결혼식 오지 말라고 한 것도 계획이었던 것 같아. 가족 없는 결혼식으로 만들려고. 나중에 이혼할 때 아무도 편들지 못하게. 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언니가 말했습니다. 정수가, 넌 어제 뭘 느낀 거야?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는 거요. 그게 맞았네. 네. 언니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정수가, 너는 왜 안 갔어? 어제 그 말 듣고도 가려고 했을 수 있잖아.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갔어요. 나를 지우려는 사람들 앞에 서고 싶지 않았어요. 잘했어. 그런데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민이가 상처받았어요. 속았고 배신당했어요. 그게 더 아파요. 언니가 말했습니다. 재민이는 이제 알았잖아. 내가 왜 안 갔는지, 내가 뭘 느꼈는지. 그리고 정수가, 이건 아직 안 끝났어.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요? 언니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SNS 화면이었습니다. 한서연의 계정이었어요.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눈물 흘리는 서연의 얼굴이었습니다. 밑에 글이 있었지요. 시어머니의 간섭으로 결혼식이 무산됐습니다. 사랑했지만 가족의 반대를 이길 수 없었어요. 행복하고 싶었는데 정숙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래, 거짓말이지. 근데 사람들은 이걸 믿을 거야. 댓글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너무하네. 아들 놓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냐? 요즘도 이런 시어머니가 있어?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정숙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는 돌아갔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재민이었습니다. 엄마. SNS 봤어? 봤어. 엄마. 대응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재민아. 내가 처리할게. 엄마는 그냥 조용히 있어. 정숙은 말했습니다. 재민아. 침묵이 방패가 되진 않아. 엄마. 거짓말은 커져.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이미 악역이 됐어. 재민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모르겠어. 엄마.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어떻게 증명하지? 오후 5시 전화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친구 이예숙이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지요. 정수가, 나야. 소식 들었어. 개수가. 정수가, 나 도와줄 수 있어. 혼인계약서, 그거 위법 소지 있어. 내가 확인해 봤거든. 정숙은 허리를 폈습니다. 정말. 응. 그리고 재정 기록도 추적할 수 있어. 서연이 아버지 회사 파산 건 공개 서류니까. 해숙이 말했습니다. 정수가, 진실은 증거로 말하는 거야. 우리 그거 찾자. 정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고마워. 뭘, 친구 아니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장으로 갔습니다.
파란 드레스를 바라봤습니다. 입지 못한 옷. 하지만 아직 가격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아직 입을 기회가 있을지도 몰랐지요.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들이대기로요. 침묵하지 않기로요. 밤이 왔습니다. 정숙은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해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만나자. 시작하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숙은 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5시 반에 일어났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이 눈을 피했습니다. 정숙 씨, 네. 사장님. 오늘 좀 쉬는 게 어때요? 정숙은 칼을 집었습니다.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일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손님들이 좀 사장님이 말을 흐렸습니다. 정숙은 칼을 멈췄습니다. 제 얘기를 아세요. 인터넷에 나왔더라고요. 사진이랑 글이. 정숙은 물을 다시 썰었습니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렸습니다. 또각, 또각. 사장님. 일할게요. 오늘도. 정숙 씨, 제발요. 사장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여자 둘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메뉴판을 보다가 정숙을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아니야? 인터넷에 나온. 맞는 것 같은데 얼굴이 똑같아. 정숙은 물을 따랐습니다. 손님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정숙을 향해. 정숙은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손님들이 늘었습니다. 식당이 꽉 찼어요. 하지만 정숙을 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따가웠습니다. 저 나이에 아들 못 노는 거 보면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시어머니가 저러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하지. 속삭이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정숙은 들었습니다. 못 들은 척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퍼담았습니다. 오후 2시 식당을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알림이 50개가 넘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이었어요. 문자였습니다. 아들 인생 망친 엄마. 질투 많은 시어머니. 자식 집착 좀 내려놓으세요. 정숙은 핸드폰을 껐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해숙의 사무소였습니다. 오후 3시 정숙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해숙이 서류를 펼쳤어요. 정수가, 이거 봐. 서연이 아버지 회사 파산 기록이야. 정숙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빽빽한 숫자들이었습니다. 작년 11월에 파산 신청했어. 부채가 12억. 채권자가 18명이고, 그리고 혼인계약서. 이것도 가져왔어. 해숙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숙은 읽었습니다. 천천히. 제오조. 이혼 시 재산 분할. 혼인 후 5년 이내 이혼 시. 남편 윤재민은 월 소득의 70%를 아내한 서연에게 송금한다.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애매해. 위법은 아니야. 근데 비정상적이지. 보통 이런 조항은 안 넣거든. 그리고 70%라는 비율 자체가 과도해. 법원에서 무효로 볼 가능성이 있어.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어요? 해숙이 말했습니다. 일단 공개할 수 있어.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지. 서연 쪽이 뭘 노렸는지.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개하며 사람들이 믿을까요? 해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나를 악역으로 봐요. 며느리, 괴롭힌 시어머니, 아들 못 놓는 집착하는 엄마.
정수가. 서류를 보여줘도 똑같을 거예요. 어차피 시어머니가 꾸민 거 아니냐고 할 거예요. 해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정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거실에 재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민아? 엄마, 재민이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상해 있었어요. 눈밑이 그늘져 있었습니다. 회사 안 갔어? 휴가 냈어. 일주일. 정숙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재민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아니, 재민이 말했습니다. 엄마, SNS 댓글 봤어? 봤어. 미안해. 엄마, 내 잘못이야. 재민아. 정숙이 재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서연이를 제대로 못 봤어. 계약서도 확인 안 하고 사인했어. 엄마한테 결혼식 오지 말라고 한 것도 몰랐고.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됐잖아.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재민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해명할게. 기자회견 열까 봐. 서연이가 뭘 했는지 다 말할게. 재민아. 응? 그러면 넌 어떻게 돼? 재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내가 기자회견하면 사람들은 널 속은 남자로 볼 거야. 동정하겠지. 근데 회사에서는, 로펌에서 사람들은 말할 거야. 여자도 제대로 못 보는 변호사가 무슨 사건을 맡겠냐고. 재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넌 내 인생 살아야 해. 엄마 때문에 망가지면 안 돼. 그럼 엄마는요? 엄마는 계속 이렇게 있어요. 정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밤 10시였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SNS를 열었습니다. 한서연의 게시물이었습니다. 좋아요가 3,000개가 넘었어요. 댓글이 500개였습니다. 정숙은 읽었습니다. 시어머니 정말 최악이네요. 요즘도 이런 일이 있다니. 신부님 힘내세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정숙은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계속 내렸습니다. 끝이 없었어요. 그때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신부 측 결혼식 하객 명단 봤는데 친척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회사 사람들만 있었어요. 왜 가족은 안 온 거죠? 정숙은 멈췄습니다. 댓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밑에 답글이 달렸습니다. 그러게요. 신부 부모님도 안 보이던데. 혹시 신부 쪽에도 뭔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의심이 시작됐다. 작은 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어요. 정숙은 해숙에게 전화했습니다. 혜수가 나야. 정수가? 왜? 이 시간에 혜수가 기자 아는 사람 있어? 기자. 왜? 정숙이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해. 제대로. 해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있어. 탐사 보도하는 친구. 대학 동기야. 만날 수 있어요? 정수가. 진심이야? 정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응, 진심이야. 해숙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연락해 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파란 드레스를 꺼냈습니다. 침대에 펼쳐놓았습니다. 이 옷을 입을 날이 온다. 어디선가 어떻게든. 정숙은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드레스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침묵이 방패가 되지 못한다면 진실을 들이대야 했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숙은 해숙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기자가 있었어요. 30대 후반의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김민정이었지요. 처음 뵙겠습니다. 혜숙 언니한테 얘기 들었어요. 민정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해숙이 준비한 것들이었어요. 이게 혼인계약서예요. 그리고 이건 서연 씨 아버지 회사 파산 기록이고요. 민정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70%요? 네, 이건 보통이 아닌데요. 그리고 파산 시기랑 약혼 시기가 민정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파산이 작년 11월이고 약혼이 올해 1월. 2달 차이네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서연 씨가 결혼식 전날 뭐라고 했죠? 정숙은 기억했습니다. 카페에서의 그 목소리를. 내일은 오지 말라고 했어요. 가족은 자기들 둘이면 충분하다고요. 민정이 노트에 적었습니다. 녹음은 없으시죠? 없어요. 그럼 증언만 있는 거네요. 약하긴 한데 민정이 말을 멈췄습니다.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근데 이 계약서는 물증이에요. 이건 써도 될 것 같아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기사를 쓰시겠어요? 네. 이건 단순한 파혼 사건이 아니에요. 재정 위기를 결혼으로 해결하려 한 거잖아요. 민정이 정숙을 봤습니다. 어머님, 준비하세요. 기사 나가면 파장이 클 거예요. 정숙은 손을 모았습니다.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켰습니다. 알림이 폭발했어요. 100개가 넘었습니다. 뉴스 알림이었습니다. 파혼의 진실 신부 측 재정 위기와 약탈적 혼인계약서. 정숙은 기사를 열었습니다. 읽었습니다. 민정이 정확하게 썼습니다. 파산 기록, 혼인계약서, 결혼식 하객 명단의 의문점 모두 담겨 있었어요. 다만 정숙의 이름은 비읍시로 익명 처리됐습니다. 댓글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헐. 이게 진짜였어? 시어머니가 피해자였네. 신부가 사기친 거 아니야? SNS에 올린 눈물은 뭐였대? 정숙은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여론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재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기사 봤어. 엄마가 한 거지? 혜숙이 도와줬어. 기자 친구 소개해줬고. 재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게. 엄마, 고마워. 뭐가? 엄마 혼자 이겨내려고 한 거. 나 때문에 상처받은 거.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재민아. 엄마도 지킬 게 있었어. 나 자신. 응,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 거야. 재민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나도. 그날 오후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숙은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정숙 씨 맞으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이가 지긋했어요. 네. 맞는데요. 저는 한서연 부친입니다. 정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만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녁에 왜요? 수습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정숙은 말했습니다. 수습이요? 이제 와서. 박 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입장이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합시다.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거절할까? 아니면 가볼까? 어디서요? 삼성동 그랜드 호텔 로비 6시.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숙은 해숙에게 전화했습니다. 혜수가 서연 아버지가 만나자대. 뭐? 왜? 수습하고 싶다는데. 해숙이 말했습니다. 정수가 혼자 가지 마. 재민이랑 같이 가. 그래야 할까? 당연하지. 저쪽은 뭘 꾸밀지 몰라. 정숙은 재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재민아, 오늘 저녁에 나랑 같이 갈래? 저녁 6시였습니다. 정숙과 재민은 호텔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정숙은 파란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결혼식에 못 입었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재민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 옷을? 입을 날이 왔잖아.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한서영과 그녀의 부모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을 보자 일어났습니다. 서연의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정숙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숙은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요? 서연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실수를 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재민 씨도 다시 생각해 주시면. 정숙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서연의 아버지가 서류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무 기록입니다. 파산 서류고요. 그리고 이건 혼인 계약서예요. 2년 내 이혼 시 재민이 수입의 70%. 정숙이 말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돈을 원하셨군요. 아들의 미래 수입을요. 서연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박 씨,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살아야 했잖아요. 어쩔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해도 되나요? 제 아들한테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해도 되나요?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저를 가족에서 지우려고 했죠. 이혼할 때 아무도 편들지 못하게. 그렇죠?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나는 당신의 어머님이 아니에요. 정숙이 서연을 봤습니다. 눈을 똑바로 마주쳤어요. 당신은 나를 지웠어요. 그 순간 당신도 지워졌어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서연 씨, 그리고 장인 어른. 어머니를 가족에서 지우려 한 순간 당신들은 스스로를 지웠어요. 이제 끝입니다. 재민이 정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둘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호텔 로비를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정숙은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재민아, 응, 엄마. 우리 이겼어. 재민은 웃었습니다. 정숙도 웃었어요. 둘은 걸었습니다. 나란히.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수치의 서사가 존엄의 서사가 됐다. 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숙은 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들어섰어요.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정숙 씨 기사 봤어요? 네, 미안했어요. 그때 쉬라고 한 거.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도 어쩔 수 없었죠. 오늘 손님 많이 올 것 같아요. 정숙 씨 보러. 정숙은 웃었습니다. 손님 맞을게요. 10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 수군거리던 중년 여자들이었어요. 정숙을 보더니 머뭇거렸습니다. 저기, 정숙 씨? 네. 어서 오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미안했어요. 잘못 알았어요. 정숙은 물을 따랐습니다.
테이블에 놓았어요. 괜찮아요. 누구나 착각할 수 있죠. 여자가 말했습니다.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런 일이. 지나간 일이에요. 뭐 드시겠어요? 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정 기자였습니다. 정숙 씨, 저 김민정이에요. 네. 기자님.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방송국에서요. 하시겠어요?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기사로 충분해요. 민정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서면 성명은 어때요? 짧게라도.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저녁이었습니다. 정숙은 집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워드를 열었어요. 한 문장을 썼습니다. 가족은 서류로 묶지 않고 진심으로 남깁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정에게 파일을 보냈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완벽해요. 이대로 올릴게요. 다음 날 그 문장이 뉴스에 실렸습니다. 포털 메인에 떴어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한 문장이 다 말해주네요. 정숙 씨 응원합니다.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정숙은 댓글을 읽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어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숙은 식당에서 후배 직원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25살의 여자였어요.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칼은 이렇게 잡는 거예요. 힘은 손목에 빼고. 네. 언니, 수진이 물을 썰었습니다. 서툴렀어요. 정숙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천천히. 급하게 하면 다쳐요. 언니, 저 기사 봤어요. 정숙은 손을 멈췄습니다. 그래. 대단하세요. 저였으면 못 버텼을 것 같아요.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근데 버티니까 지나가더라고. 어떻게 버텼어요? 정숙은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을 봤어요. 진실을 믿었어. 느리지만 결국 돌아온다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럴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둘은 다시 물을 썰었습니다. 칼날 소리가 주방에 울렸어요. 리듬이 생겼습니다. 일상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재민이 집에 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정숙이 받았습니다. 노란 장미였습니다. 예쁘다. 무슨 일이야? 그냥 주고 싶었어. 재민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숙도 앉았어요. 엄마, 나 회사 복귀했어. 언제? 이번 주부터 괜찮더라. 다들 아무 말 안 해. 정숙은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재민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 프로 보노 사건 맡기로 했어. 뭐, 무료 변론. 돈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 로펌에서 지원해줘. 정숙은 재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일이네. 응. 이번 일로 생각했어. 나도 누군가 도와줘야겠다고. 재민이 정숙을 봤습니다. 엄마, 내가 늦게 알아서 미안해. 뭐,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서연이한테 뭘 들었는지 늦게 알았어.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은 때로 늦게라도 제자리로 돌아오잖아. 엄마, 넌 돌아왔어. 그걸로 됐어. 재민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숙도 울었어요.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숙은 해숙과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가 요즘 어때? 괜찮아. 이해하고 집에 가고 그게 다야? 정숙은 웃었습니다. 그게 다야. 그게 좋아. 해숙이 말했습니다. 정수가 넌 잘했어. 진짜로. 고마워. 혜수가. 내가 없었으면 못했어. 친구 아냐? 둘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거래로 설계된 사랑은 무너진다. 하지만 존엄으로 지킨 관계는 남는다.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파란 드레스를 옷장에 걸어 놓았어요. 가격표를 떼어냈습니다. 입었습니다. 제대로. 이제 그 옷은 수치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용기의 옷이었지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민이었습니다. 엄마, 자요? 아니. 앉아. 엄마, 사랑해요.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밥 먹어요. 둘이. 그래. 어디서? 엄마가 좋아하는데 엄마가 정해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밝았습니다. 모욕의 밤을 지나 새벽으로 나아간다. 피로만 맺어진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서로를 지켜준 약속으로 이루어진 가족이었어요.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진실은 느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숙도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박정숙으로, 한 사람으로, 존엄을 지킨 사람으로. 밤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은 올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잠들었습니다. 편안하게,